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보이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슴을 울린 진짜 이야기 흑백 드라마관입니다. 말씀 시작 전 오늘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20억. 세금 떼고 14억. 평생 공장 노동자로 살았던 영수 씨에게 그 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내 김순옥 씨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좁은 반지하 월세방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겨울이면 곰팡이 냄새와 싸우고 여름이면 습기와 싸웠습니다. 슬하에 자식이 없어 노후 준비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돈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겠어요. 순옥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 씨는 아내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생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던 그 손은 굳은 살 투성이었습니다. 이제 그 손을 좀 쉬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당첨금을 받은 다음 날 부부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은행에 찾아가 재무 상담을 받았습니다. 은행원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요즘 금리가 낮아서 예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영수 씨 부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들도 이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사서 전세를 주면 노후 생활비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나머지 돈은 안전하게 은행에 넣어두고요.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아니, 완벽해 보였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를 보러 갔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깨끗했고 주변 환경도 괜찮았습니다. 중개사무소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이 가격에 이 평수는 정말 귀한 매물입니다. 지금 결정 안 하시면 다른 분한테 넘어갈 거예요. 하지만 영수 씨는 신중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래서 더 돈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좀 더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반지하 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말끔한 양복을 입은 4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고급스러운 명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영수님 댁이 맞으신가요? 남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명함에는 김재훈 부동산 컨설팅 대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경계심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희 집을 아셨죠? 아, 오늘 용인 쪽 매물 보러 가셨다고 중개사무소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그쪽 건물주하고 잘 아는 사이거든요. 김재훈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용인의 그 아파트는 나쁘지 않지만 더 좋은 매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모시고 있는 VIP 고객님들만 아는 매물이 있습니다. 서울 근교인데 개발 호재가 확실해서 몇 년 안에 가격이 2배는 오를 겁니다. 순옥 씨가 남편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여보, 그냥 들어가시라고 하세요. 하지만 영수 씨는 이상하게 그 말이 솔깃했습니다. 2배요? 그럼 20억이 되는 건가요? 김재훈은 노부부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그는 더욱 친근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 일 20년 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손 거친 고객분들 모두 큰돈 벌었어요. 근처에 사시는 최 사장님도 제 덕분에 건물주 되셨습니다. 최 사장님이요? 영수 씨가 되물었습니다.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최 사장은 영수 씨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근에 큰 건물을 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 사장님도 처음엔 의심하셨는데 지금은 저한테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몰라요. 김재훈은 태블릿을 꺼내
여러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려한 그래프와 개발 계획도가 있었습니다. 전문 용어들이 난무했지만 요점은 명확했습니다. 지금 사두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근데 왜 저희한테 이런 좋은 정보를 주시는 건가요?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재우는 잠시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박 선생님처럼 평생 공장 다니시다가 아무것도 못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이 노후 준비 제대로 하시는 걸 돕고 싶습니다. 제 수수료야 나중에 이익이 나면 받으면 되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긴 것처럼 들렸습니다. 순옥 씨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영수 씨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만 생각해 볼 시간 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입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대신 이 매물은 정말 빨리 나갑니다. 내일까지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김재우는 명함을 한 장 더 꺼내 테이블에 놓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영수 씨 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순옥 씨는 계속 불안하다고 했지만 영수 씨는 달랐습니다. 당신, 우리 평생 이렇게 살 거요? 마지막 기회인데 잡아야 하지 않겠소? 하지만 여보, 너무 좋은 말만 하는 것 같아서 무서워요. 최 사장도 했다잖소. 우리도 할 수 있어. 새벽까지 이어진 대화 끝에 결국 영수 씨의 의견이 이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김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대표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김재훈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명한 결정하셨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영수 씨 부부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재훈은 약속한 대로 다음 날 고급 승용차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오늘 현장 직접 보러 가시죠. 눈으로 확인하셔야 믿으실 테니까요. 차에 탄 순옥 씨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남편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결정이겠지? 1시간쯤 달려 도착한 곳은 경기도의 한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넓은 땅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김재훈은 차에서 내리며 크게 팔을 벌렸습니다. 보세요, 이 전망을. 여기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핵심 개발 지역입니다. 솔직히 영수 씨 눈에는 그냥 허허 벌판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재훈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비어 있지만 내년부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옵니다. 여기 보세요. 그는 다시 태블릿을 꺼내 개발 계획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시청에서 발표한 공식 문서입니다. 이 지역 전체가 신도시로 개발됩니다. 문서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시청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순옥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집을 사는 건가요? 김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더 좋은 겁니다. 바로 상가 건물 분양권입니다. 상가요? 네, 이 신도시에 들어올 대형 쇼핑몰의 점포 분양권입니다. 지금 선분양으로 나온 건데 일반인들은 아직 모릅니다. 제가 시청 관계자하고 친해서 미리 정보를 얻었습니다. 김재훈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분양가는 7억입니다. 하지만 완공되면 최소 15억은 받습니다. 1년만 기다리시면 투자금이 2배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상가니까 임대도 주실 수 있고요. 영수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7억을 투자해서 15억을 받는다? 나머지 7억은 안전하게 은행에 넣어두고요. 이건 정말 좋은 기회처럼 들렸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한 겁니까? 박 선생님, 제가 20년 경력입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제가 모셔오지도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김재훈은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분들이 다 제 고객분들입니다. 모두 이런 식으로 투자해서 큰돈 버셨어요. 사진 속에는 중년의 사람들이 김재훈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감사 편지도 여러 통 보여주었습니다. 김 대표님 덕분에 건물주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순옥 씨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좀 더 알아보고 하면 안 될까요? 하지만 김재훈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물론 천천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분양은 오늘까지입니다. 내일부터는 일반 분양이 시작되는데 그럼 가격이 2억 정도 오릅니다. 2억이나요? 네, 지금이 선분양 특별 가격입니다. 사실 제가 아니면 이 가격에 못 사십니다. 영수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2억을 아낄 수 있다면 그것도 큰 돈입니다. 하지만 7억이라는 거금을 단번에 투자하는 것은 두려웠습니다. 그때 김재훈이 묘안을 제시했습니다. 걱정되시면 계약금만 먼저 넣으시죠. 2억만 먼저 주시면 분양권을 확보해 드립니다. 나머지는 한 달 안에 주시면 됩니다. 그동안 더 알아보시고 주변에 아는 분들한테도 물어보세요. 만약 마음에 안 드시면 계약금은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정말 환불이 됩니까? 당연하죠. 여기 계약서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재훈은 두툼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법률 용어가 빼곡히 적혀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계약금 전액 환불 가능이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순옥 씨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남편의 눈빛을 보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가 결정하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럼 계약금만 먼저 넣겠습니다. 한 달 동안 알아보고 이상하면 환불받으면 되니까요. 김재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현명하신 결정입니다.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영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2억 원을 이체했습니다. 계좌번호는 김재훈이 알려준 법인 계좌였습니다. 자, 이제 안심하시고 집에 가서 좋은 소식 기다리세요. 제가 분양 절차 다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순옥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저 사람 말만 믿어도 되는 거예요? 영수 씨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계약서에 다 써 있잖소. 한 달 안에 환불도 되고. 걱정 마시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영수 씨는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2억이라는 돈이 나간 게 실감났습니다.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내일 아침에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영수 씨는 시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 신도시 개발 계획 좀 물어보려고요. 담당 공무원은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네, 개발 계획은 맞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영수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진짜였구나. 그럼 쇼핑몰 상가 분양은 언제 시작하나요? 쇼핑몰이요?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데요. 주로 아파트 위주입니다. 순간 영수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상가 분양이 없다고요? 담당자는 다시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네, 공식 계획서에는 상가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혹시 어디서 들으신 건가요? 영수 씨는 전화를 끊고 황급히 김재훈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을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순옥 씨가 달려왔습니다. 영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사기당한 것 같소? 그날부터 영수 씨 부부의 삶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김재훈의 전화번호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명함에 적힌 사무실 주소로 찾아가 보니 텅 빈 건물이었습니다.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그런 사람 본 적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이런 수법이 유행입니다. 노년층을 타겟으로 한 조직적 사기죠. 계약서도 교묘하게 만들어서 법적 책임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도는 어떻게 됩니까? 수사는 하겠지만 솔직히 돈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을 겁니다. 해외로 보냈을 수도 있고요. 영수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2억. 당첨금의 7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순옥 씨는 남편을 부축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말렸잖아요.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하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에 빨간 스프레이로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사기꾼 조심하세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박 선생님, 큰일 났어요.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요. 선생님이 복권 당첨됐다가 사기당했다고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김재훈이라는 사람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떠벌렸대요. 박영수 씨는 제 단골 고객이라면서요. 근데 그 사람이 유명한 사기꾼이래요. 영수 씨는 혈압이 확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재훈은 돈만 가져간 게 아니었습니다. 영수 씨의 명예까지 망쳐놓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어리석은 노인으로 볼 것이 뻔했습니다. 며칠 동안 영수 씨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자책감이 뒤섞여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순옥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도 없이 살았는데 마지막에 찾아온 기회마저 이렇게 날려버렸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하죠? 순옥 씨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수 씨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은 돈이 12억이었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한순간에 2억을 잃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수 씨는 경계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영수 선생님 댁 맞으시죠?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변호사 이지은입니다. 변호사요? 네, 김재훈 사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영수 씨는 반신반의하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지은 변호사는 실내로 들어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은 진짜처럼 보였지만 영수 씨는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또 사기 아닙니까? 이지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실 만도 하죠. 제 신분증 확인하실래요? 그녀는 변호사 등록증과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영수 씨는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실제로 등록된 변호사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김재훈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영수 씨와 순옥 씨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지은은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김재훈은 전문 사기꾼입니다. 지난 3년간 비슷한 수법으로 최소 10명 이상을 속였습니다. 피해 금액만 50억이 넘습니다. 그럼 경찰은 뭐 했습니까? 경찰도 수사 중이지만 김재훈은 교묘합니다. 계속 신분을 바꾸고 해외로 돈을 빼돌립니다. 법의 허점을 정확히 알고 이용하죠. 이지은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서가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수법이었습니다. 선분양, 개발 호재, 2배의 수익, 그리고 사라짐.
그럼 변호사님은 어떻게 잡는다는 겁니까?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김재훈의 자산을 추적해서 가압류를 걸 겁니다. 다만 이지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비용도 필요합니다. 비용이요? 변호사 비용은 성공 보수로 하겠습니다. 돈을 찾으면 그때 받겠습니다. 하지만 소송 진행 비용, 조사 비용 등은 선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대략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영수 씨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미 2억을 잃었는데 또 3천만 원을 써야 한다니. 하지만 이지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선생님, 김재훈을 그냥 두면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선생님이 용기를 내주셔야 합니다. 순옥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해봅시다.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살아요.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이지은 변호사와 영수 씨 부부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지은에게도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요. 이지은 변호사와의 첫 미팅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수 씨는 약속한 3천만 원을 이체했고 이지은은 즉시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거의 매일 영수 씨 부부를 찾아와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서류 작성, 증거 수집, 목격자 인터뷰 등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김재훈의 계좌 추적에 성공했습니다. 이지은은 노트북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복잡한 거래 내역이 화면에 떴습니다. 돈이 여러 계좌를 거쳐갔지만 최종적으로 이 계좌에 모여 있습니다. 내일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겠습니다. 영수 씨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이지은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김재훈이 또 돈을 빼돌릴 수 있어서 시간이 관건입니다. 그날 밤 영수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이지은 변호사가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옥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그 변호사님은 믿을 만한 것 같아요. 눈빛이 달라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지은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김재훈이 움직였어요. 계좌에서 돈이 전부 빠져나갔습니다. 뭐라고요? 누군가 정보를 흘린 것 같습니다. 김재훈이 우리 움직임을 알고 있었어요. 영수 씨는 멘붕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김재훈이 알았을까요? 이지은은 서둘러 영수 씨 집으로 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선생님, 제 추측인데요. 경찰 내부에 김재훈과 연결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요? 네, 이런 조직적 사기는 보통 내부 협력자가 있습니다. 정보를 흘려주는 사람이요. 영수 씨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경찰도 믿을 수 없다면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이지은은 영수 씨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이지은은 혼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김재훈의 다른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김재훈이 가끔 강남의 한 고급 호텔에 나타난다고 들었어요. 거기서 다른 사기꾼들과 모임을 갖는다고요. 이지은은 즉시 그 호텔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위험했습니다. 그녀는 영수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김재훈을 찾았습니다. 근데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영수 씨는 망설였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사기꾼을 직접 대면한다?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억 원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가겠습니다. 순옥 씨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여보, 위험해요. 경찰한테 맡겨요. 하지만 영수 씨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경찰도 못 믿는다잖소. 내가 직접 가야겠소. 저녁 시간 영수 씨와 이지은은 강남의 고급 호텔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이지은은 호텔 직원에게 몇 마디 물어본 후 영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김재훈이 3층 연회장에 있답니다. 무슨 모임이 있는 것 같아요. 둘은 조심스럽게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연회장 문 앞에는 경비가 서 있었지만 이지은이 교묘하게 속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잘 차려입은 중년 남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마이크를 잡고 연설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재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업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난달에만 20억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영수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돈 중에 자신의 2억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이지은이 팔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이지은은 휴대전화로 몰래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재훈은 계속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맡은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덕분입니다. 특히 최근에 복권 당첨자를 타겟으로 한 작전이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영수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때 김재훈의 옆에 있던 여자가 일어나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타겟은 상속 재산을 받은 노인들입니다. 명단은 이미 확보했고요. 영수 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나쁜 놈들. 그는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김재훈은 영수 씨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선생님? 어떻게 여기를? 내 돈 돌려줘. 이 사기꾼아. 경비들이 영수 씨를 제지하려 했지만 영수 씨는 필사적으로 김재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이지은은 계속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지은이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재훈은 태어난 척했지만 이지은이 촬영한 영상과 영수 씨의 증언은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재훈은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저는 정당한 사업을 했을 뿐입니다. 박영수 씨가 자발적으로 투자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지은이 제출한 영상과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이 쌓이자 상황이 불리해졌습니다. 영수 씨는 조사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지은 변호사가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선생님, 잘하셨어요. 이제 김재훈은 도망갈 수 없습니다. 제 돈은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훈의 자산을 모두 찾아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드릴 겁니다. 그때 한 형사가 나왔습니다. 중년의 남자로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박영수 선생님, 저는 강력계 박 형사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까요? 박 형사는 영수 씨를 별실로 데려갔습니다. 이지은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박 형사는 파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김재훈을 잡은 건 큰 성과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 말입니까? 김재훈이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배우가 있습니다. 영수 씨와 이지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형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김재훈은 조직의 말단입니다. 위에 큰 손들이 있어요. 그들이 자금을 대고 타겟을 정하고 작전을 짭니다. 김재훈은 그냥 실행자일 뿐입니다. 그럼 그 배우를 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거든요. 김재훈도 직접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지시가 암호화된 메시지로 오고 돈은 비트코인으로 받았다고 하네요. 이지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김재훈을 이용해서 배우를 유인할 수는 없나요? 박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합니다. 이 조직은 배신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시도를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 박 형사는 말을 멈췄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무서운 조직과 싸우고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됩니까? 김재훈의 자산을 압류하겠지만 그가 받은 돈 중 대부분은 이미 조직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아마 3천만 원 정도만 회수될 것 같습니다. 3천만 원이요? 제가 잃은 건 2억인데요. 박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조직 범죄는 돈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영수 씨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3천만 원? 그것도 이지은 변호사에게 준 돈과 비슷했습니다. 결국 한 푼도 못 건지는 셈입니다. 이지은이 영수 씨를 부축했습니다. 선생님,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박 형사는 조언했습니다. 이지은 변호사님, 이 이상 파고들지 마세요. 조직이 당신을 타겟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지은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변호사니까요. 경찰서를 나오는 길 영수 씨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순옥 씨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2억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3천만 원까지 더 썼는데 결과는 이것입니까? 집에 도착하자 순옥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영수 씨는 고개를 떨구고 전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순옥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 이제 영영 못 찾는 거예요?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누구일까요? 영수 씨는 경계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외모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박영수 선생님 댁 맞으시죠? 저는 IT 보안 전문가 최민준이라고 합니다. IT 보안이요? 네, 제가 김재훈 사건에 대해 들었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영수 씨는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희 집을 아셨습니까? 최민준은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지은 변호사님이 제게 연락했습니다. 비트코인 추적을 부탁하셨거든요. 영수 씨는 반신반의하며 최민준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최민준은 소파에 앉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익명성이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블록체인 기록을 추적하면 돈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제 돈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최민주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적을 시작하면 조직도 알게 됩니다. 역추적을 시도할 거예요. 순옥 씨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위험해지는 건가요? 최민주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계속 진행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건지요. 영수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계속 진행하면 위험하지만 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면 안전하지만
2억은 영영 사라집니다. 순옥 씨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합시다. 우리 안전이 더 중요해요. 하지만 영수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2억이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고, 존엄이었고, 평생의 한이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최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하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최민주는 자신의 노트북을 펼치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와 숫자들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멀리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추적하고 있어. 찾아내. 진짜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최민준이 추적을 시작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는 거의 잠을 자지 않고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수 씨 부부는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화면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숫자와 코드를 보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찾았습니다. 최민준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영수 씨와 순옥 씨가 화들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뭘 찾았습니까? 최민준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최종적으로 이 지갑 주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지갑은 최민준은 몇 가지 검색을 더한 후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지갑은 해외 거래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홍콩의 한 거래소인데 실명 인증을 거쳤습니다. 다시 말해 누구 소유인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수 씨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배우입니까? 최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름은 강태수입니다. 국내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뒤로는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최민주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 증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태수가 직접 사기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돈이 그의 계좌로 갔다는 것만 증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때 이지은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최민준의 보고를 듣고 그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태수?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녀는 휴대전화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네요. 강태수는 서울 강남에서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합니다. 겉으로는 합법적인 사업가처럼 보이지만 과거에 몇 번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지은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흥미롭네요. 강태수는 정치인들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비 활동도 하고요. 이런 사람을 상대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영수 씨는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과 싸워야 한다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지은은 영수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법은 공평합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법이 정말 공평한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느낀 건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이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지은은 강태수의 회사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영수 씨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봐야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놈인지요. 강남의 고층 빌딩. 강태수의 회사는 20층에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화려했습니다. 비싼 가구와 예술 작품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자신이 잃은 돈이 이런 곳에 쓰였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비서가 안내했습니다. 강 회장님께서 잠시 후 오실 겁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5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비싼 시계를 찬 강태수였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이지은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김재훈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강태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김재훈? 그게 누구죠? 모르시는 척하지 마세요. 당신 계좌로 돈이 들어간 걸 확인했습니다. 강태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혹시 그 사기 사건 말씀이신가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김재훈이라는 사람이 제 명의를 도용해서 계좌를 만들었더군요. 이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지은은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비트코인 거래 내역입니다. 당신의 실명 인증된 계좌로 돈이 들어갔습니다. 강태수는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제 변호사가 처리할 겁니다. 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영수 씨가 참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당신 같은 놈이 제 인생을 망쳤소. 내 돈 돌려줘. 강태수는 영수 씨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노인네가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내가 당한 걸 말하는데 무슨 명예훼손이요?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직접 사기를 쳤다는 증거 말입니다. 영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지은도 답답했습니다. 강태수는 법의 허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사기 사건 사이에 여러 단계를 두어 직접적인 연결을 끊어 놓았습니다. 나가주시죠.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 것 같은데요. 강태수는 비서를 불러 두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밖으로 나온 영수 씨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놈은 뻔뻔하게 부인하는데요. 이지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강태수를 직접 연결시킬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날 저녁 최민준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강태수의 비서를 추적했습니다. 그 비서가 김재훈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통화 기록을 확보하면 강태수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보합니까? 비서를 설득해야 합니다. 그가 증언하면 됩니다. 이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비서는 강태수의 충성스러운 부하였고 배신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이지은이 강태수의 비서를 설득하려 시도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비서는 만나주지도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는 다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순옥 씨는 남편이 밤마다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합시다. 건강이 더 중요해요. 아직 포기할 수 없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강태수의 비서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초라한 옷차림에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박영수 선생님 맞으시죠? 저는 정민호입니다. 강태수의 비서였습니다. 비서였다고요? 네, 어제 해고당했습니다. 영수 씨는 정민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정민호는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강태수 밑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당한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일들 말입니까? 김재훈 같은 사람들과의 비밀회의, 수상한 돈거래, 피해자들의 명단. 저는 모든 걸 봤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강태수가 무서웠거든요. 정민호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가족이 있습니다. 아내와 어린 딸이 있어요. 강태수는 제가 배신하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는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어제 강태수가 저한테 또 다른 일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타겟을 찾아오라고요. 저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해고당했습니다. 영수 씨는 정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려고 왔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정민호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강태수와 김재훈의 통화 녹음, 이메일, 거래 내역이 다 있습니다. 이걸로 강태수를 기소할 수 있을 겁니다. 이지은 변호사가 도착했고 USB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파일들을 하나하나 열어보자 그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강태수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민주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정민호 씨, 당신 안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태수가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정민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각오하고 왔습니다. 제 양심을 위해서라도 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 날 이지은은 검찰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검사는 증거를 검토한 후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대형 사건입니다. 강태수뿐만 아니라 연루된 모든 사람을 조사해야겠습니다. 일주일 후 뉴스에 속보가 떴습니다. 부동산 투자 사기 조직 일망타진. 주범 강태수 긴급 체포. 영수 씨는 텔레비전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태수가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태워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잡혔구나. 순옥 씨도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지은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강태수의 자산을 압류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전액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회수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텐데 기다려주세요. 영수 씨는 벅차올랐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얻은 것 같았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영수 씨는 정민호를 찾아갔습니다. 그를 만나 감사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정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영 돈을 못 찾았을 겁니다. 정민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저도 피해자입니다. 강태수한테 이용당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마음이 편합니다. 가족은 괜찮습니까? 네, 다행히 강태수가 체포돼서 협박도 끝났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영수 씨는 정민호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제 마음입니다. 받아주세요. 정민호는 사양했지만 영수 씨의 간곡한 설득에 결국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강태수는 징역 10년, 김재훈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배상하라는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영수 씨는 결국 2억 중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전액은 아니었지만 포기했던 돈을 대부분 찾은 것만으로도 기적 같았습니다. 이지은 변호사는 성공 보수로 1천만 원만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선생님이 쓰세요. 더 필요하실 테니까요. 최민준도 사례비를 사양했습니다. 저는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영수 씨 부부는 세 사람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돈의 소중함,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 여보, 이제 우리 뭐부터 할까요?
순옥 씨가 물었습니다. 영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먼저 제대로 된 집부터 구합시다. 더 이상 반지하에서 살고 싶지 않소. 영수 씨 부부는 드디어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반지하가 아닌 햇빛이 잘 드는 2층 아파트였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순옥 씨는 새 집에서 처음으로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보, 공기가 이렇게 좋았나요? 영수 씨는 웃으며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겠소. 두 사람은 평생 꿈꿔왔던 평범한 행복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을 다른 노인들이 겪지 않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이지은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노인 사기 예방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법률 자문을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최민준도 합류했습니다. 저는 온라인 보안 교육을 맡겠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거든요. 정민호까지 합류하며 팀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사기꾼들의 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부자의 관점에서요. 이렇게 해서 노인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봉사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영수 씨는 단체의 대표가 되었고 매주 동네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너무 좋은 이야기는 항상 의심하십시오. 처음에는 몇 명만 모였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영수 씨의 진솔한 경험담은 노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강연 후 영수 씨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할 뻔했어요.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영수 씨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조심하세요. 몇 달 후 단체는 시청으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활동으로 노인 대상 사기가 크게 줄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수 씨는 무대에 올라 상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진짜 보람이구나. 하지만 행복한 나날 속에서도 영수 씨는 가끔 밤에 악몽을 꿨습니다. 김재훈의 얼굴, 강태수의 비웃음, 그리고 사라진 돈. 그럴 때마다 순옥 씨가 곁에서 다독여 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영수 씨 부부는 안정된 생활을 찾았습니다. 남은 돈으로 안전한 투자를 했고 매달 적당한 수입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영수 씨는 순옥 씨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순옥 씨가 남편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때 복권에 당첨된 게 저주였을까요? 축복이었을까요? 영수 씨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둘 다였소. 저주 같은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축복으로 바뀌었소.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맞아요. 우리 끝까지 함께 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겼습니다. 영수 씨는 지나가는 노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분들도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나처럼 힘든 일을 겪지 않기를. 그때 한 젊은이가 다가왔습니다. 박영수 선생님 맞으시죠? 저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영수 씨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요. 젊은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씨는 젊은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요. 젊은이가 희망을 잃으면 안 되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 씨는 현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예전에 살던 반지하 집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집을 향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힘들었던 시절. 고마웠어. 순옥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들어가요. 저녁 준비해야죠.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 씨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 1년 전에 나는 절망 속에 있었지만 지금의 나는 희망 속에 있다.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다. 곁에 있어준 아내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나를 도와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한다. 영수 씨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순옥 씨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여보, 뭐 생각해요? 영수 씨는 아내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당신하고 나 우리 잘 살아보자고 생각했소. 그럼요. 이제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 또 다른 사기 사건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일 그분들한테 연락해 봐야겠소.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거요. 순옥 씨는 남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사명을 찾은 남편이 대견했습니다. 여보는 참 멋있어요. 영수 씨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멋있기는요.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지.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수 씨 부부는 침대에 누워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평범하고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여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하오. 두 사람은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은은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영수 씨 부부는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긴 여정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영수 씨 부부는 처음으로 여유로운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 두려웠습니다. 친척들의 눈초리, 비교되는 삶, 그리고 빈손으로 가야 하는 부담감.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여보, 우리 친척들한테 선물 준비했어요? 순옥 씨가 물었습니다.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쇼핑백을 가리켰습니다. 준비했소. 이번엔 떳떳하게 갈 수 있겠소. 두 사람은 웃으며 친척집으로 향했습니다. 친척들은 영수 씨 부부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사실 친척들도 영수 씨가 겪은 일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어리석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용감하게 싸워서 이긴 이야기를 듣고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형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 나이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셨다니. 사촌 동생이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평생 무시당했던 자신이 이제는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명절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수 씨는 노인을 지키는 사람들 활동을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이지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고 지역 방송에 출연해 사기 예방 캠페인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영수 씨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정부에서 노인 사기 예방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영수 선생님의 경험과 활동이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수 씨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인가? 하지만 순옥 씨가 등을 떠밀었습니다. 여보, 하세요. 당신이 가장 잘 알잖아요.
결국 영수 씨는 자문위원을 맡기로 했습니다. 첫 회의에 참석한 영수 씨는 긴장했습니다.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가득한 회의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경험을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기꾼들은 노인들의 외로움과 무지를 노립니다. 법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노인들을 교육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영수 씨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그의 제안으로 노인 동반자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독거노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고 수상한 일이 없는지 확인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몇 달 후 놀라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노인 대상 사기 피해가 30%나 감소한 것입니다. 정부는 영수 씨에게 공로를 인정해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박영수 선생님, 대한민국 노인들을 위해 헌신하신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드립니다. 시상식에서 영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무명의 공장 노동자로 살았던 자신이 대통령 표창을 받다니. 순옥 씨는 객석에서 남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의 진짜 기쁨은 따로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덕분에 사기를 예방한 노인들이 직접 찾아와 감사 인사를 할 때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재산을 지켰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수 씨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영수 씨는 1년 전 사기를 당했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절망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삶이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 해드릴게요. 순옥 씨가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는 거실에 앉아 신문을 읽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좀 다녀볼까요? 평생 일만 하다가 늙었잖아요. 순옥 씨의 제안에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제주도부터 가봅시다. 그날 밤 영수 씨는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1년이 지났다. 지옥 같았던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이겨냈다. 이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을 돕는 기쁨이다. 앞으로도 할 수 있는 한 계속할 것이다.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영수 씨는 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모든 노인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기를, 그리고 우리 부부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3년이 흘렀습니다. 영수 씨는 이제 75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더욱 희끗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생기가 넘쳤습니다. 노인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제 전국적인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지부가 생겼고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영수 씨는 전국 지부장 회의를 주최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각 지역에서 온 노인들과 젊은이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영수 씨는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아직 멉니다. 한 명의 노인도 사기를 당하지 않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영수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함께 합시다. 회의가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영수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 이야기를 읽고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년에 사법시험을 봅니다. 영수 씨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젊은이가 정의를 위해 일하겠다니 자랑스럽소. 그해 가을 영수 씨는 순옥 씨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바다를 보며 두 사람은 지난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여보, 우리 파란만장하게 살았네요. 순옥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수 씨도 웃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하지 않소? 물론이죠. 당신하고 함께니까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영수 씨는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출판사에서 먼저 제안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면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수 씨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이지은 변호사와 순옥 씨의 설득에 결국 승낙했습니다. 매일 저녁 영수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 글자 한 글자 자신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복권 당첨, 사기, 좌절, 싸움, 그리고 승리. 모든 과정이 생생했습니다. 때로는 쓰다가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반년 만에 원고가 완성되었습니다. 제목은 포기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출판사는 빠르게 책을 출간했고 놀랍게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영수 씨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특히 노인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긴다. 책을 읽은 독자들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영수 씨는 매일 이메일과 편지를 받았습니다. 모두 감사와 격려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노인은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어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라고 썼고 어떤 젊은이는 할아버지처럼 멋진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책 출간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영수 씨는 단상에 올라 짧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 영광입니다. 하지만 제가 특별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특별합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영수 씨는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순옥 씨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여보, 수고했어요. 자랑스러워요. 영수 씨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당신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소.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영수 씨는 이제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활동은 예전만큼 활발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노인을 지키는 사람들의 고문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영수 씨는 손잡벌대는 젊은 후배들과 함께 경로당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할머니가 영수 씨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텔레비전에서 본 그분 아니세요? 영수 씨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사기 안 당했어요. 아들한테 책도 선물 받았어요. 영수 씨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입니다. 건강하세요. 그 순간 영수 씨는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 씨는 순옥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참 잘 살았소. 순옥 씨는 남편의 팔짱을 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 거예요. 그날 밤 영수 씨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본다. 가난했고 힘들었고 때로는 절망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나는 행복하다. 내가 살아온 날들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남은 날들을 감사히 살겠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고 따뜻한 달빛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고맙다, 인생. 영수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순옥 씨가 다가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깊은 사랑과 감사를 나누며
이것이 박영수와 김순옥 두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복권 당첨으로 시작된 희망이 사기로 절망이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용기로 다시 희망을 찾아낸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삶은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비범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우리만의 승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단순히 돈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승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을 믿는 것,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수 씨와 순옥 씨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들이 만든 노인을 지키는 사람들은 오늘도 누군가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리고 그 희망이 또 다른 용기를 만들어내는 것. 영수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복권 당첨이 진짜 선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진짜 선물은 그 과정에서 발견한 자신의 힘이었고, 만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다른 이를 도울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을. 달빛 아래 두 노인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희망, 그리고 용기는 결코 늙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